콜로세움 스타디움의 조명이 꺼지고 수만 명의 관중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의 라커룸 앞 기자회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려온 이른바 신들의 전쟁,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손흥민의 LA 풋볼 클럽이 맞붙은 2026 시즌 개막전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 팀의 에이스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의 시선은 메시도 손흥민도 아닌 제3의 인물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인터 마이애미가 수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영입한 2025 시즌 리그 최우수 골키퍼 데인 세인트 클레어였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문자 그대로 미친 선방쇼를 보여줬습니다. 동물적인 반사신경, 압도적인 공중볼 장악 능력, 수비 라인을 지휘하는 카리스마까지 왜 그가 현 시점 북중미 최고의 수문장이라 불리는지 증명한 9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믹스트존에 나타난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뛰어넘는 모습이었고 마치 거대한 자연재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남은 생존자의 눈빛. 창백하게 질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첫 마디는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을 막았냐고요? 아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막아낸 건 공이 아니라 그가 경기장 전체에 뿜어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그 90분 동안 골대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리그 최고의 골키퍼가 손흥민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부분의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한 그 현상. 오늘 우리는 카메라 앵글 밖에서 벌어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진실 파헤쳐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경기 시작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인터 마이애미는 더 이상 메시 원맨 팀이 아니었습니다.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은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리그 최고의 골키퍼 데인 세인트 클레어를 영입했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이자 지난 시즌 최다 세이브, 최다 클리시트를 기록한 그는 명실상부한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라운드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메시가 공을 잡으면 LA의 수비진이 요동쳤고 손흥민이 질주하면 마이애미의 수비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방에는 언제나 세인트 클레어가 있었습니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특유의 가마차기를 시도했을 때 세인트 클레어는 믿을 수 없는 다이빙으로 공을 쳐냈습니다. 전반 40분 문전 앞혼전 상황에서 터진 손흥민의 결정적인 왼발 슈팅마저 그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신의 손이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동료 수비수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성을 잃은 듯 화를 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발 그 사람 눈을 쳐다보지 마. 공을 보라고. 왜 자꾸 그가 움직이는 대로 길을 열어주는 거야? 이것은 단순한 수비 실책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골키퍼만이 느낄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 혹은 천천히 걸어갈 때조차 마이애미의 수비진 전체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격수의 가치를 골과 도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가 지적한 것은 숫자에 담기지 않는 존재감의 무게였습니다. 후반 15분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LA의 미드필더가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은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아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전력 질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의 공간을 응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이애미의 센터백 2명이 동시에 중심을 잃고 손흥민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공은 반대편에 있는데 수비수들의 시선과 몸은 자석에 이끌린 듯 손흥민을 향해 쏠린 것입니다. 텅 빈 중앙 공간으로 침투 패스가 이어졌고 비록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세인트 클레어는 이 장면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키퍼는 경기장 전체를 봅니다. 보통의 공격수들은 공을 달라고 소리치거나 손을 흔들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수비수들을 조종했습니다. 그가 오른쪽 눈을 깜빡이면 우리 수비수들은 오른쪽으로 무너졌고 그가 숨을 고르면 우리 수비 라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사가 줄을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2025년 최고의 골키퍼라는 타이틀을 가진 선수조차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압박감이었습니다. 메시가 화려한 드리블로 수비를 파괴한다면 손흥민은 공간 그 자체를 지배하며 수비수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해설진 역시 이 기이한 현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설적인 수비수 출신 해설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사냥꾼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 그가 빠른 발로 먹잇감을 쫓았다면 2026년에 손흥민은 가만히 서서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오늘 세인트 클레어가 막아낸 건 공이었지만
그가 정말로 싸워야 했던 건 손흥민이 지배하는 공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기 막판, 인저리 타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시점, 손흥민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마이애미의 수비수 셋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누구나 돌파나 패스를 예상한 순간, 손흥민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골대 앞에 서 있는 세인트 클레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훗날 이 0.1초를 회상하며 마치 내 다음 동작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돌파하는 대신 뒤따라오던 동료에게 가볍게 공을 건네고는 수비수들을 끌고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로 마이애미에 견고했던 수비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가 몸을 날려 가까스로 실점을 막아냈지만 그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체력이 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90분 내내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운 듯한 정신적 탈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두 선수는 그라운드 중앙에서 포옹을 나눴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의 포옹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그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인트 클레어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유니폼 교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보통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에게, 그것도 자신을 괴롭힌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자존심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는 손흥민의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은 오늘 골을 넣지 못했지만 나를 5번은 죽였습니다. 내 커리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당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리그의 모든 공격수를 막아내며 신이라 불렸던 골키퍼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장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일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세인트 클레어의 선방쇼. 하지만 경기장을 지배한 그림자는 손흥민이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이를 인적 아바카그네트 프레셔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상대에게 저 선수는 언제든 득점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근육 반응 속도를 늦추는 현상입니다. 전성기 시절의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만이 보여주었던 이 아우라를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손흥민이 미국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축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선수가 기술과 체력의 영역을 넘어 정신과 존재의 영역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10년 전 유럽의 낯선 이방인이었던 소녀는 이제 세계 최고의 골키퍼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득점왕 타이틀이나 화려한 트로피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상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품격입니다. 대인 세인트 클레어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터뷰는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기록지에는 남지 않는, 하지만 그라운드 위의 22명과 7만 관중은 모두 느꼈던 그 전율. 어쩌면 우리는 지금 월드 클래스라는 단어조차 가볍게 느껴지는 손흥민이라는 장르의 정점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는 사람들, 이른바 오픈런 현상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 그들은 언제나 갑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패션계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견고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 회장들이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샤넬의 고위 임원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훈련장 앞에서 서성이고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친필 편지를 들고 호텔 로비를 지킵니다. 심지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은 직접 전용기를 띄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브랜드 위에 브랜드가 된 한 인간이 어떻게 거대한 명품 제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충격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악시켰는지 아주 내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패션계의 역사책이 다시 쓰이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이적을 확정지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의외로 스포츠계가 아닌 금융계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의 행보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 최초로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로고 하나 박는 수준이 아닙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손흥민이 가져올 글로벌 팬덤과 와이어바알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이것은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버버리, 랄프로렌, 투미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완판남의 위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무심하게 걸친 코트 한 벌이 전 세계 매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명품 회장들은 이제 그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패션 전문지 보그 비즈니스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그가 미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트키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줄을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 직무유기다. 그렇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름만 들어도 압도되는 이 거대 공룡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손흥민의 훈련장 앞으로 달려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침체된 명품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장의 디테일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LAFC의 훈련장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인근. 평소라면 학생들과 선수들만 오가야 할 이곳에 검은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면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어사의 부회장은 직접 쇼핑백을 들고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프랑스 비사의 마케팅 총괄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단 5분만이라도 대화하게 해달라며 땡볕 아래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플런이라 부르는 현상.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명품 가방 하나 사겠다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180도 뒤집혀 재현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완벽한 전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손흥민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라면 억 단위의 계약금과 한정판 선물 공세에 흔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때입니다. 팀 훈련에 방해가 되는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명품 관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 제안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시계도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진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자가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임원이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밤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나오며 그들에게 다가가 생수 한 병씩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은 경기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절마저도 품격이 달랐습니다. 무례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일화가 퍼지자 오히려 명품 업계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델이다. 그의 우아함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결국 명품 회장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가질 수 없기에 더욱더 갖고 싶은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입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입니다. 모두가 손흥민 개인에게 매달릴 때 그들은 영리하게도 손흥민이 속한 팀인 LAF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광고 촬영은 거절했지만
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활동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바알리의 전유나 C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모델로 소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LA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가 연결할 한국과 미국의 커뮤니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와이어바알리와 LAFC가 함께 준비한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교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명품 화보를 찍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어바알리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려던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진정성과 연결을 택한 전략이 손흥민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샤넬 회장도 루이비통 회장도 갖지 못한 손흥민의 시간. 그것을 얻어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선수의 마음을 읽어낸 통찰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땀방울만 흘리는 한 청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 말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서 그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었기에 그 옷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나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업에 미쳐있는 열정,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품격.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명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놀라운 드라마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샤넬조차 줄 서게 만든 남자 손흥민. 그의 새로운 도전이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